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3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2일 오슬로 포럼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 연설문을 읽다 보면 사실 중간중간 굉장히 짜증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특징은 굉장히 모호하고 관념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미사여구도 많고 굉장히 사실과 맞지 않는, 현실감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된 연설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겠죠. 그리고 문장이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좋은 연설의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정말 이것과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자, 어제 노르웨이에서 했던 이 연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어제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5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자유라는 단어를 참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 굉장히 평화를 강조하는데, 가끔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자유를 뺀 평화인가? 무슨 무덤 속의 평화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끊임없이 평화를 강조했는데, 역시나 어떤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분단, 그리고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떤 북한의 어떤 비핵화를 촉구한다든지 어떤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연설 중에 몇 대목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부분은 노르웨이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가 대부분이었고요. 중간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는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또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맞나요? 현실에 부합하지 않죠. 이 연설은 아까 사실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금 비핵화가 진행 중입니까? 이 한반도에서? 자, 1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열릴 때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김정은이 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걸 믿고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까지 날라왔죠. 그리고 북한의 핵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앨 것이다 라고 자신하면서 회담장에 들어갔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를 열어보니 정말 13년 전의 그 6자 회담 합의문보다도 못한, 더 후퇴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핵의 어떤 비핵화 또는 폐기 원칙조차도 담겨 있지 않았고, 어떤 비핵화 시한조차 없는 이러한 합의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전혀 진행된 게 없었죠. 오히려 북한은 실질적인 핵폐기 전혀 진전 없고, 오히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생산 능력을 계속 고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차 하노이 회담까지 열렸죠. 하노이 회담의 정말 성과라고 한다면 그것입니다.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할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겠죠. 우리는 2차 하노이 회담 결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가짜다, 이것은 사기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정말
북한 동포들이 수십만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핵무력을 완성하겠다라는 의지로 만들어 온 이 핵무기를 이 북한 정권은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비핵화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말 현실감 제로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폐기가 된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미 동맹이죠.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입니다. 자,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뭐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 3대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폐지가 되었고, 또 휴전선 지역, 우리나라 이 수도권 방위에 필수적인 이 휴전선 부근의 어떤 정찰 활동이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서해 5도 방어를 위한 어떤 포사격 훈련도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지금 한미동맹 체제 자체가 휘청되고 있고, 미국은 이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정보,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 공유하기 어렵다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예, 정말 핵 폐기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이것은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만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 대화를 강조를 합니다. 자, 읽어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게 중요하다.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글쎄요, 이 국가 간의 이해와 신뢰라는 것이 대화로만 가능할까요?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 실질적인 어떤 행위가 뒤따를 때 이해와 신뢰가 공고히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실질적인 군사 위협 중단, 이런 것들이 없이 글쎄요, 대화만 한다라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봅시다, 뭐 이런 대화만 계속 된다고 해서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 위협이 사라집니까? 자,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이 발언을 빌려와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정말 확고한 어떤 군사적인 우위, 확고한 어떤 안보 체계 속에서, 확고한 힘의 우위 속에서 지켜지는 게 평화죠. 자,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조금 맞지 않죠. 자, 이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사실 1930년 12월에 있었던 이 아인슈타인의 연설에서 나온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아인슈타인이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앞서서 핵무기를 먼저 만들어야 이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입니다. 네, 아인슈타인도 평화는 어떤 대화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겠죠. 평화는 힘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분단이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심지어 국민의 사고까지 제약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경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치 문화는 경제 발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이것은 지금 해외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분단 체제 하에서도 이 남한은 정말 이 분단이라는 안보 위협 속에서도 정치적인 민주화를
정말 멋지게 이루어온 나라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심지어 이 분단이 국민의 사고를 제약해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분단이 국민의 사고까지 제약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런 정말 K-팝, BTS가 전 세계를 정말 강타하는 이러한 어떤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문화 역량, 이러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대목마다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러한 정말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함께한 역사는 5천년이고 헤어진 역사는 70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접경 지역에서도 산불은 일어나고 병충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어민들의 조업권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또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구조적 폭력을 겪고 있다. 이 분단을 지금 뭔가 주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분단이 폭력을 낳는 게 아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1인 세습 3대에 걸친 이 김씨 일가의 이 독재 체제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구조적 폭력을 낳고 있죠. 분단 자체가 구조적 폭력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김씨 일가의 독재, 포갑 정치가 폭력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북한 정권의 폭력성이 이 서해 바다에서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죠. 아니,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서 구조적 폭력을 겪는다 하는 것은 이 한반도에서의 폭력 그리고 위협을 조장하는 북한의 책임을 굉장히 분단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떠넘기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남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서 구조적 폭력을 겪고 있다. 이런 애매한 발언들이 정말 우리 사고를 굉장히 흐리게 하는 것이죠. 자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애매한, 이런 관념적인, 현실성 떨어지는 이런 발언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조차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천안함 사건을 서해에서의 불미스러운 충돌, 일방적인 폭력, 일방적인 도발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구사하는 이런 단어들, 개념들 늘 보면 정말 어제 달나라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참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 참 짜증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 가서도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했다 하면 국민들의 분열을 초래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해외에서도 이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